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시점에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저부터도 그랬고요. 이거 국회가 지네들 멋대로 이렇게 막 나가는 상황이면 자기네들 쪽수 믿고 안건 겁내 밀어붙이고 탄핵 27건씩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그 사이즈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하고 뭔가 관철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안건 계속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지랭이 시절에. 그냥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그냥 안 되면 다시, 안 되면 다시. 뭐 그러면은 진짜 탄핵시키는 거 그냥 그러는 과정에 뿌락지나 배신자들 말번 세관해가지고 막 이렇게 족치고 이러면 한 표 다시 찬성으로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될 때까지 올리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같은 안건. 부결이 됐어, 안건이. 그러면 같은 회기, 국회 회기가 있잖아요.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회기가 되기 전에는 같은 안건을 다시 올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뭐랄까 좀 뭔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보이기는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게 큰 함정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 잘 몰라요. 그 국회의 회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입니다. 회기라는 게 뭐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기, 1, 4분기, 2, 4분기, 연 단위로 24년, 25년 이게 아니에요. 1, 4분기 3개월 뭐 이거 아닙니다. 그냥 국회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을 국회에 상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투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안 되면 반복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일주일짜리 회기를 올립니다. 일주일짜리 회기를 올려요, 국회의장이. 그래가지고 회기 중에 투표를 해가지고 부결이 났어. 그러면 회기 일주일이잖아요? 그럼 회기 끝나고 나서 임시국회를 또 엽니다. 국회의장이. 그럼 국회의원 또 불러 모아요. 민주당은 다 올 거 아니야. 그리고 배신자 새끼들 또 올 거 아니야, 국힘에. 또 합니다. 또 올려요. 또 상정해. 이거를 회기 쪼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완전 진짜 비열한 꼼수죠. 네? 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탄핵을 상정한 거예요. 그 전에 관료들도 마찬가지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울고먹고 써먹은 겁니다. 이런 거 잘 몰라요, 사람들. 그래서 일주일 만에 12월 7일 날 1차 개표를 하고 12월 14일 날 일주일 만에 또 한 겁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가결을 만들어내요. 이게 얼마나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시츄에이션입니까? 심지어 일주일 뒤에 그 2차 투표 할 때는 이 야당 그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 전날부터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했대요. 혹시 지각하거나 이거 결석할까봐 전날부터 국회에서 대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단결력 아닙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단결력이라기보다도 감시죠, 감시. 걸리면 뒤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병 걸려서 아픈 사람들 휠체어까지 타고 나왔다고. 휠체어 타고 투표하러. 그리고 일각에서 이거는 의혹이긴 하지만 요번에 의혹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기존에서부터 계속적인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강성 의원들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 인증도 시켰대요. 국회 투표는 비밀 투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SNS에 인증시키는 거예요. 인증샷 찍어가지고 인증시키는 거죠. SNS에 이렇게 공개하게 하고 단톡방에. 배신자 색출, 의혹이기는 했지만 국힘에서 지도부에서 입장 발표도 했습니다. 저딴 식으로 인증샷 찍고 완전 그 북한 거수 투표처럼 인증시키는 이런 거 하면 누가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겠냐. 투표 원칙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다. 여러 번 입장 표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12월 14일 날 2차 표결을 하려고 그렇게 모입니다. 또 그때는 또 300명 아까 뉴스 보셨다시피 양당 의원들이 무소속 포함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모였어요. 300명이 다 왔습니다. 하여튼 그럴 때는 다른 때는 국회에서 주식하고 자빠질렀고 야동 보고 채팅하고 자빠져 자고 이지랄 떨다가 지네들 기득권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상황에는 아주 그냥 칼같이 옵니다. 칼같이. 하여튼 300명이 다 모입니다. 어찌됐건 민주당 192석하고 8표 더 나오면 가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200표 3분의 2 이상 넘어가니까. 근데 그 상황에 지난번에 3명이었잖아요. 안철수, 김예지, 김상호. 근데 2차 표결 때는 12명이 남습니다. 12명이.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이 12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어. 심지어 1차 투표가 끝나고 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1차 표결 때 참석 안 한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되는데 탄핵 투표하는데 거기 안 왔다. 이래가지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 명단을 그냥 한겨레 신문 일면에 그냥 박제를 시켜버립니다.
신상 털기 가는 거죠. 예, 마녀 사냥, 신상 털기. 메이저 신문에 어찌됐건 저쪽 신문이긴 하지만 메이저 신문 일면에다가 그 105명 신상을 그냥 박제를 해버려요. 협박한 거죠, 협박. 그래 놓으니까 2차 때 일단 300명이 다 옵니다. 쫄아가지고. 잠깐 커피 좀 먹겠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집니다. 제가 이거 깔 거예요. 이미 다 까져 있겠지만 다시 한번 깝니다. 네, 이분들. 자, 고귀하신 국민의힘 의원 나리들입니다. 의원 나리들. 꽤 지금 현재도 꽤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이분. 이분은 뭐 진짜 4선입니다. 4선.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신 분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으신 분이고. 이분. 감동란 TV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하시고 예쁘시고 또 말도 잘하고 사상도 좋고. 그분이랑 뭐 개삭방 가까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인권 때문에. 이분 민주당으로 튀었어요. 예? 이분이 그분이잖아요. 1차 때 자기는 투표에 참여했는데 반대표 던졌다. 그랬는데 전광판에는 올다 찬성. 뭐 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장난하는 거야? 응?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응? 인터뷰하면서 질질 짜고 왜 눈물이 나오지? 참, 아이고. 이분 별로 관심 없어요. 이분 예능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예능에. 그죠? 그 정치 예능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얼굴 알리신 분들. 이분 경기 성남입니다. 4선이고요. 이분 부산이에요. 6선이에요. 6선. 이 사람 비례대표. 초선. 이분 울산. 초선. 이분 비례대표. 이분 비례대표. 이분 서울입니다. 도봉구. 초선이고요. 이렇게 비례대표, 그 사전투표하고 비례대표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국민의 선택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탄핵시키고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 투표로서 이렇게 평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네들이 의원이라고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대당 이익되게.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네? 까면 깔수록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보다 더 섬뜩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7명인데 12명 중에 왜 7명이냐면 나머지 5명들은 자기 신상을 안 깠어요. 몰래 찬성을 던진 거죠. 몰래 던진 겁니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5명이 있어요. 그래서 합이 12명입니다. 그래서 204표가 나왔고 탄핵이 가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포함해서 그 12분들이 이런 식의 포지션을 잡고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비상계엄한 지 끽해봐야 지금 열흘밖에 안 된 상황에 진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팩트체크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그냥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밀어붙인 탄핵에 이렇게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민주당 192명 그렇다 쳐. 국민의힘. 이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요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나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당론으로서 의원님 앉아주세요.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못 일어날 것 같아? 말씀하세요. 무슨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하자는 겁니까? 자,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자리가 의원? 무슨 자리냐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지금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예. 대표님은 당대표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관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 또는 발표를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지금 오전 상황을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이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대표로서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자체 모자이크 처리가 됐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예요. 우리가 정당의 당대표 정도 되려 그러면 사실은 보통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최소 한 3선, 4선 해가지고 국민의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았고 연륜도 좀 있어서 정치 노하우도 좀 있고 인맥도 있고 좀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 정당에 철새처럼 왔다 갔다 이거 안 하고 한결같이 사상 검증 되신 분들 그리고 지도력, 리더십 있어가지고 향후 대권까지 진짜 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당대표로 추대하고 선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국민들은 또 생각하고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 당시 당대표인데요. 이분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입니다. 국회의원 투표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에요.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검증돼가지고 의원에 당선된 사람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선출직의 권력이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냥 그 총선 때 2022년도 총선이죠.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 하시던 분이에요. 외부 인사 영입해가지고 요새 좀 이슈되고 말 잘하고 이슈몰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인기가 좋으니까 원래 검사 하시던 양반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인기몰이 잘하고 하니까 요번 선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외부 인사 영입으로 들어오신 양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전환길 강사님 몇 달 된 것 같은데 국힘에서 외부 인사 영입해서 국힘에 중진으로 한번 써보자 이런 시도 있었다가 반대 무산됐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총선 때 출마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출마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의원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입니다. 근데 당대표예요. 대한민국 우파 정당 유일하게 있는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입니다, 이 사람. 근데 자기네들이 당선시키고 모신 대통령 그 비상계엄 하고 나서 열흘 만에 탄핵시키겠다고 민주당에서 지랄 예병을 떠는데 투표일 이틀 전에, 요거 지금 이틀 전이거든요. 12월 12일 날 이틀 전에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국힘 의원들 표정 보세요. 아니 표정이 저러면 뭐하냐고.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막는 놈 하나도 없고 불똥 튈까봐 앙 다물고 있는 거 보십시오.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똑같은 놈들. 그냥 기득권. 집 앞그릇 안 뺏기려고. 눈치 살살 보고. 당 대표라는 작자가 심지어는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입니다. 검사 시절에 부하 직원으로 어마어마하게 같이 일을 오래 했고요. 말 그대로 꽂아준 사람이에요. 완전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죠. 이분이 이런 입장 발표를 하고 나서 이틀 후에 가결이 된 겁니다. 이거 12명이 가갖고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 대통령 탄핵은 그 사안의 중대성이 있잖아요. 수기를 해야 됩니다. 수기. 말 그대로. 오랫동안 고심해야 돼요. 저기 팩트체크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요건도 아까 보셨다시피 재적수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조건을 까다롭게 한 거고요. 대통령이 몸을 담고 있어. 그 당에. 여당이죠. 어찌됐건 지금 대통령 임기 중이라면 그 정당은 여당입니다. 그러면 그 여당이 당연히 대체적으로는 의석수가 많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선거를 치렀다면. 네? 그러니까 그 의석수가 많은 여당 의원들이 보편적으로 당연히 탄핵에 반대를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도 12명이 갔긴 했지만 90여 명 이상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당이 그렇게 의석수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많기 때문에 여당이 협조가 안 되면 대통령 탄핵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안건 자체를 상정하는 시도조차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야당이 192석입니다. 192석. 300명 중에. 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만 바라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일반적인 국가라면. 그 개표 당시에 결과 나오고 190석 가까이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 표정 나간 거 그 뉴스에도 나오고 다 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본인들이 생각해도 너무했다 싶은 거죠. 그런 시기니까 거대 야당이 지금 192석씩 뭘로? 부정선거로. 부정선거로 그렇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탄핵하는 거예요. 그냥 표결하면 되니까 그냥. 근데 여당 당대표라는 인간이 지금 이틀 전에 이런 식의 입장 표명하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투표 권한이 없어요. 한 표를 던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거? 투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당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이틀 전에 12분이 가가지고 대신 투표를 해준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일단 차후에 뭐 더 알아보겠지만 이 탄핵을 하겠다고 설치는 그 비상계엄 탄핵을 하겠다는 그 이유도 너무 말이 안 되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오늘 보셨다시피 과정 또한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어. 뭐 하나가 정상적이고 순리대로 돌아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따위 국회를 가졌어요, 이 나라가. 이따위 국회를 가진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요즘에 2030들 전국적으로 뭐 나와가지고 그 제주도에 꾸꾸지니님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나와가지고 막 행진하고 시위하고 날도 추운데 그분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좀 고생해주시고 이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삐를 받아가지고 추워서 밖에 못 나가고 체력 딸려가지고 네.
안에서 지금 그래도 힘 실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조금 뭐랄까 재미없고 복잡하고 귀찮고 해도 이거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뉴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다 자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면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싶었던 거고. 이거 지네들끼리 진짜 야비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진짜 야비하다, 얍삽하다, 잔대가리. 근데 한 국가의 법이 이런 식으로 농락당한다는 거를 국민들이 잘 모르신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지네들 맘대로 국민들 안중에도 없고 잘 모르니까 또 권력 그냥 기득권 맘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하고. 이거 좀 아셔가지고 얘네들 이거 밥그릇 뺏어야 돼. 철퇴를 날려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러려고 윤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신 거고 국회에 불질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몽하신 거예요. 계몽. 좀 관심 가져라.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 애들. 장난 없지 않냐 이거. 참 알아봤습니다. 예, 그렇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든 안 빠지시는 노무현 대통령. 20년이 넘었네요. 그죠? 총 273석 중에 2명 빠지고 다 나왔어요. 찬성이 193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하는 가결이 됐는데 재판에서 기각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셨는데 슬픈 결말을 맞이하셨습니다. 역사가 참 암담해요. 이거 보세요. 이때도 300석 중에 234표가 나왔습니다. 이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면 당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 보세요. 4표. 5표죠. 5표만 없었어도 역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반복되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꼼수 부려가면서. 자, 일단 오늘은 좀 길어졌네요. 네, 지금 얼마나 했는지 1시간 36분 됐네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게 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라이브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 대체적인 내용들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과거에 다 뉴스나 이제 기사들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이렇게 다른 그 메이저 유튜버들 하는 방송 보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지만 제가 또 제 입으로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전달을 할 때는 이게 알던 것들도 이게 팩트 체크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검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투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뭐 어찌됐건 힘들더라도 팩트 사실관계 중요하니까 그거 꼭 체크해가지고 정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네, 오늘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거 탄핵 소추 그날 이렇게 되시고 나서 관저에 가셨죠. 그래가지고 거의 뭐 거기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뭐 거의 감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체포하려고 법원, 검찰, 공수처 이런 애들이 와 진짜 어마어마한 설레발이 그리고 민주당 여론전하고 그리고 체포까지 그리고 또 기각돼요. 그래서 또 나오시죠. 그랬다가 또 다시 잡혀 들어가. 와 사람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 그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으셨는지. 마지막으로 아까 그 노래 한번 들으면서 끝낼까요?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모두가 잠든 사이 거짓의 조각들이 진실인 양 춤을 추고 있어 화려한 수식어와 짜여진 연극 속에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